법무부 만든 정통 법캐스트 법합 사이버 폭력 우리 뽑아보죠. 예. 사이버 불링. 불링? 불링입니다. 떼카라고 카톡 감옥이라고 한번 방폭이라고 한번. 교묘하고 아주 예.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가해를 하는 학생들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제 친구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모르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저랑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을 처벌할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보통신망상에서 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해서 이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네. 처벌을 받는데요. 네. 디지털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되게 빠르게 그렇죠. 그다음에 무한대로 확산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만약 이름은 안 밝혔어요. 예. 이름은 안 밝혔고 너네 반의 걔, 그 키 크고 곱슬머리에 눈옆에 점 있는 애. 피해자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묘사를 하거나 특정을 했으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예. 법무부에도 지금 보니까 제가 한 1000명 정도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그 흰머리 뚱뚱한 애 그럼 바로 특정되는 거 아닙니까 저로? 그렇게 또 자존감을 낮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사실은 특정 방법이 있잖아요. 법화서에 나오는 그 하얀 뭐. 그것도 특정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특정이 되면 명예훼손이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아주 그냥 짧은 질문이에요. 예. 사이버상에 욕하면 처벌받나요?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만 욕설을 하면 처벌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네. 많아요. 근데 비공개 채팅방이라도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친한 사이라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켜가면서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네요. 네네. 예.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번엔 피해자를 괴롭힌 가해자 친구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같은 반 친구를 수시로 단톡에 불러서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혼나야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경미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자체에 신설된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이제 해결을 하기도 네. 하고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라고 네.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안을 심의해서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서면 사과부터 시작해서 뭐 학교에 대한 봉사, 사회 봉사, 그다음에 전학, 퇴학 조치까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형사처벌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네.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수사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사기관까지. 예. 이건 좀 뭐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이제는 뭐 학교 폭력, 사이버 폭력 같은 거 학교나 단체 그리고 법무부까지 나서서 많이 교육하고 이게 근절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학생들도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는 다 알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근절이 안 될까요? 휴대폰만 있으면 24시간 다 얘기를 할 수가 네.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수단이 생겼지만 갈등 상황은 더 많이 놓이게 된 거죠. 나랑 다르면 무조건 아니다. 그냥 나랑 다른 사람이야. 그냥 공격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네. 있고 가해자도 피해자의 심각성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엄청나게 예를 들면 괴로움을 당해서 이렇게 성장을 어떤 한 사람이 있다면 회사에 취직을 해서 야 우리 그 팀 단톡방이야 들어와라고 했었을 때 덜컥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위축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위축돼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굉장히 그렇죠. 저기 또 힘든 그거에 일이거든요. 대한 이유는 딱 단 하나의 이유. 재미라는 이유 하나로. 그게 저는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제가 나 괴롭히는 거니까 나도 또 괴롭히는 걸로 복수를 해야 돼. 이런 부분도 또 많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물며 다른 사람한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권리도 없어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것, 네.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많이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는 일방 주입식은 우리 청소년들 워낙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일방 주입식보다는 팟캐스트 이런 것처럼 그래서 체득할 수 있으면서 네.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타인을 존중하고 인권을 네. 존중하는 이런 의식 같은 거를 많이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사이버 불링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 표정이 조금 이상한데 우리 아이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또는 또 피해가 의심된다면 우선은 처음에 자녀가 갑자기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계정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 예, 뜬금없이. 예. 제가 그러면서- 만약에 카카오톡의 계정에서 탈퇴를 해도 예. 굉장히 좀 사람들이 우려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혹시 핸드폰 잊어버렸다 생각하지 않나요? 예, 예. 맞죠. 너 예. 잊어버렸냐?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너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민감하게 자녀들이 반응할 네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갑자기 용돈을 많이 요구하거나 온라인 기기 사용 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자녀의 SNS 첫 계정 화면이 조금 부정적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냥 공란으로 맨날 네, 이렇게 네, 자기의 네. 좋은 사진을 띄워놨던 네. 친구가 갑자기 그냥 우울. 우울하거나 네. 아니면 공란으로 네, 놔두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 네네.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자기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계정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뭐 당황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PC로 게임하는 시간이 굉장히 늘은 경우, 네네. 이런 경우도 한번 얘가 사이버 불링을 당하는 게 아닐까,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부모님의 어떤 개입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흥분하지 말고 네. 침착하게 이제 침착하게. 또 그 아이를 계속 뭐 체근대거나 네네. 아니면 너 왜 이랬어 뭐 네네네. 이거 맞지 뭐 이렇게 네네. 이제 하시지 말고 아이와 조금 차분한 상태에서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를 예, 시도하고. 대화를 먼저 시도해 보시고 이제 사안이 조금 들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신 다음에 네네. 학교에 신고를 하시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사안이 더 중대하다 네네. 이러면 정말 경찰에 중요해요. 이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시는 게 그러니까요. 중요하시고요. 가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네. 가해자 가족을 만나시는 거는 좀 피하라고 아, 말씀드리고 예. 싶으세요. 왜냐면 막상 이제 맞닥뜨리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네네네. 돼서 오히려 이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네네. 있거든요. 그 다음 행동을 탁탁 지적해 주셨어요. 흥분이 될 것 같아. 침착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침착해서 가해자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 우선은 이제 관련 증거들을 수집하셔서 네네네네. 학교에 먼저 신고하시고 네네네. 사이버 폭력으로 지금 현재 이게 힘듦을 당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친구들이 학교 말고 뭐 또 도움을 청할 곳이 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해주면 1388 청소년 사이버센터 1388 청소년 사이버센터. 사이버 상담센터입니다. 사이버 상담센터. 상담센터. 예. 예. 그다음에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그리고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학교폭력 SOS 지원단. 여성 청소년일 경우에는 여성의 긴급전화 1366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다가가는 용기, 예, 다이얼 한번 누르는 용기, 이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유연하던, 예, 혼자가 아니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 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소통로 오늘 그 사이버 폭력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다음 주제도 이제 핫합니다. 저도 좀 당해봤던 디지털 금융범죄. 예. 요거 좀 다들 한 번씩 당해보셨잖아요. 디지털 금융범죄. 네, 그래서 디지털 금융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정선님 감사합니다. 네, 사이버 폭력은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